논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디젤 이그조스트인 마이너스 스터디라고 해서 그 디젤 연소 물질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그 아이약의 그룹 1이죠. 지금은 그 연구 결과, 그러니까 개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연구였습니다. 코호트. 그래서 비철금속 광산에서 일하는 그 마이너들을 대상으로 해서 디젤 이그조스트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는데 노출을 제대로 평가하고 런캔서로 발생하고 사망하는 거를 정확히 평가해서 그 어떤 디젤 이그조스트가 런캔서를 일으킨다는 그 커저럴 어소시에이션에 결정적인 그런 근거를 제공했던 그 연구가 이 연구였어요. 근데 이게 2라고 해서 DEMS 디젤 이그조스트 익스포저랑 그 다음에 런캔서 모탈리티 간의 어떤 시간적 요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노출됐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 리스크가, 그 다음에 이게 노출 윈도우가 몇 년 전에 있음에 따라서 레그 기간을 몇 년을 설정함에 따라서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자세히 연구한 네스티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그러니까 코호트 내에서 환자 대조군 연구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DEMS2라고 불렀고,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게 띡 발암물질이다 뭐 요것만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연구가. 그럼 정말로 우리가 프리벤티브 스트래터지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노출됐을 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세한 특성을 탐구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어서 인바이러먼탈 헬스 퍼스펙티브에 출판이 된 것 같아요.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에서 1저자분이랑 교신 저자분이 모두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제가 항상 보는 방식대로 그림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피겨 1이거든요. 그래서 세로축이 오즈 레이시오고 가로축이 에버리지 레스피러블 엘리멘탈 카본 인텐시티예요. 농도예요. 그 다음에 밑에 두 개는 큐뮬러티브 레스피러블 엘리멘탈 카본 인텐시티예요. 둘 다 레그 기간은 15년을 적용했어요. 그 다음에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아래는 큐뮬러티브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퍼 이어예요. 먼저 레스피러블 엘리멘탈 카본을 에버리지로 잰 거랑 큐뮬러티브로 잰 거 중에 뭐가 더 정확할까요? 당연히 큐뮬러티브죠. 이거는 누적으로 우리가 재야 되는 거니까. 발암물질 노출은 레그 15년은 왜 설정했을까요? 발암물질에 노출된 다음에 바로 암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 15년 정도 지나야 생긴다, 그 얘기죠. 이거 레그 기간 딴 것도 다 해봤는데 15년이 제일 잘 설명하니까 모델 설명력이 높으니까 15년으로 했겠죠. 예, 그 다음에 뭐 뒤에도 나와요, 레그 기간 다르게 한 거. 그래서 이 네 개가 있는데 지금 모델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모형이 파워랑 로그 리니어랑 리니어 익스포넨셜 EOR이랑 익세스 오즈 레이시오예요. 그러니까 1보다, 그러니까 오즈 레이시오가 예를 들어 1.2다 그러면 익세스는 뭐예요? 빼기 1하면 0.2죠. 리니어 익세스 오즈 레이시오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가 제일 정확할까요? 당연히 실선이 제일 정확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하니까 실선을 준 거죠. 여기에다가 가장 모델을 잘 설명하는 거죠. 이건 뭐 하늘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 두 번째 거 보시면은. 그래서 이 각각의 모형을 보면은 그 파워 모델,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모델은 오즈레 D 농도 D, 노출 농도 D에서의 오즈 레이시오가 익스포넨셜 베타 자연 로그 D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리니어 모델은 노출 농도 D에서의 오즈 레이시오가 익스포넨셜 베타 D죠.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리니어 익세스 오즈 레이시오 모델은 농도 D에서의 오즈 레이시오가 1 플러스 베타 D. 간단하죠. 이게 제일 정확해요. 리니어 익스포넨셜 익세스 오즈 레이시오 모델은 노출 농도 D에서의 오즈 레이시오가 1 플러스 베타 D의 익스포넨셜 감마라는 회귀계수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베타에 더해서. 그 다음에 베타 감마 D죠. 그래서 이거는 D가 감마랑 베타 두 개의 회귀계수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곡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하여튼간 네 번째 모형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 이게 오즈 레이시오가 이 사망을 모탈리티를 봤어요. 이 연구는 사망이죠. 폐암으로 인한 사망. 보시면은 0에서 360까지 에버리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에버리지 REC가 쭉 증가해요. 1.7에서 시작해서 한 3.4까지 올라가죠, 그냥. 그 다음에 요 B는 뭐냐면 0에서 120을 확대해서 본 거예요. 뭐 비슷하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중요한데 0에서 5000까지 큐뮬러티브 REC를 쭉 따라가 보면 오즈 레이시오가 1을 넘어서 증가하다가 한 1200 증가 넘어서는 시점부터 누적 농도가 감소합니다, 리스크가 다시. 그래서 오즈 레이시오가 1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그럼 0에서 1000까지만 보면 잘라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발암물질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률이 증가하는 거죠, 폐암 사망률이. 이런 거 보시면 일반적인데 이 뒤에까지 보면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떨어지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
저자들이 디스커션을 설명하는데 이거는 헬시워크 서바이벌 이펙트다. 헬시워크 이펙트가 두 개죠. 셀렉션하고 서바이벌. 그래서 서바이벌이다. 이때까지 이 농도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미 죽을 사람 다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실 이게 건강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디펜스 메커니즘이 유전적으로 있거나 내가 뭐 건강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니면 정말로 바이올로지컬한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발암 물질에 대한 리셉터가 세츄레이션 됐다거나 뭐 셀 시그널링이 문제거나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뭐 소용이 없다거나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대요. 저자들도 더 연구를 해봐야죠. 동물 실험이나. 두 번째 표, 이제 첫 번째 표죠. 테이블 1 표는 이거 사망, 그러니까 런 캔서 데스의 오즈 레이시오를 본 건데 리스크 팩터에 따라 나눠서 본 거고 다 보정한 거예요. 이거는 그 멀티베리어블 모델로. 그래서 376명의 런 캔서 데스랑 718명 컨트롤이 포함된 거고, 하나도 담배를 안 핀 사람이 1.00이라고 했을 때 오즈 레이시오가 포머 스모커, 커런트 스모커 중에 커런트가 당연히 리스크가 높을 거고, 한갑 피냐 한갑에서 두갑 피냐 하루에 하루인가요? 이게 한 주인가요? 하루일 거예요. 제 기억에 하루였죠. 하루에 두갑 이상 피면 당연히 리스크가 제일 높을 거고, 한갑에서 두갑이 그 다음일 거고, 한갑 미만이 그 다음일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1 배에서 2.97배, 3.83배 다 통계적으로 유의했어요. 심지어 언론인 경우도 4.46배에 95% 신뢰 구간, 2.28에 8.73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아더 하이리스크 아큐페이션에 고용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런캔서를 일으키는, 이게 지금 비철금속 광산 말고 다른 직업을 가졌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그런 런캔서를 일으키는 어떤 직업을. 근데 그런 경우에 0에서 5년 일한 경우 그 직업에 5에서 10년, 10년 이상 일한 경우 보면 10년 이상 일한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1.85에 그다음 95% 신뢰 구간 1.17에 2.92배. 트렌드 어널리시스도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0.05 미만으로. 그 다음에 History of Respiratory Disease인데 여기서 Respiratory Disease는 excluding asthma, pneumonia, bronchitis예요. 그러니까 천식이랑 폐렴이랑 기관지염 제외한 모든 Respiratory Disease 히스토리가 런캔서 데스 이전 5년 안에 안쪽에 있는 경우는 6.21배 높았고 없는 경우보다. 그 다음에 5년 바깥쪽으로 있는 경우, 그러니까 5년보다 더 전에 있는 경우는 2.30배였죠.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했어요. 그 다음에 언론인 경우도 심지어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기간이 언론인 경우 있긴 있는데 2.25배.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망이 증가하겠죠. 런캔서랑 합병돼서. 그다음 패밀리 히스토리 오브 런캔서는 당연히 가족력이 있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없는 경우에 비해. 시가 스모킹 듀레이션은 담배를 몇 년 폈냐, 10년, 10년에서 20년, 20년 이상 폈냐,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어요. 담배 피는 뭐 양도 고려해야 될 거고 그렇겠죠. 파이프 스모킹은 이건 통계적으로 다 유의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한 주에 파이프를 몇 개 피냐, 파이프 풀이라고 하는데 몇 개 피냐 했을 때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파이프가 뭐 보호 효과가 있나 보죠. 약간 담배의 해로움에 대해. 뭐 요건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연구를. 그 다음에 이 스모커가 몇 명이나 있었냐, 그 파티스펀트의 어린 시절이나 어덜트 시절에 그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스모커가 한 명 있으면 1.73배로 통계적으로 95% 신뢰 구간도 유의하게 증가했죠. 근데 두 명이나 언론인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어요. 바디매스 인덱스는 이제 요 정상 체중 25까지가 서양에선 정상이죠. BMI 1이라고 했을 때 과체중이 25에서 30이에요. 우리나라랑 다르죠. 서양에서는 과체중인 경우에 오히려 리스크가 줄어들었습니다. 런캔서. 그 다음에 30 이상인 경우, 비만인 경우에도 리스크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는 확실히 줄어들었는데 95% 신뢰 구간은 유의하지 않았고 통계적으로. 언론인 경우도 줄어들었어요. 살집이 좀 있으면 런캔서에 보호 효과가 있나 봅니다. 요것도 아마 다른 연구를 찾아보면 아마 있겠죠. 오버웨이신 경우에, 약간 오버웨이신 경우에 런캔서에 프로텍티브한 효과가 있나 보죠 이게. 예, 그 다음에 피지컬 액티비티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에듀케이션은 다 유의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미만,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만 졸업한 경우는 확실히 런캔서의 리스크가 높아졌어요. 1.72에 95% 신뢰 구간, 1.07에 2.77. 라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스베스토스, 성면하고 실리카, 요것도 다 폐암 위험 물질이죠. 그룹 1이죠. 예, 근데 요런 애들은 사실 독립적으로는 폐암이 위험 물질이지만 이제 여기서 설정된 구간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다 유의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런캔서 데스가. 그 이유는 제가 이 연구 설계를 봤는데 다른 영향을 배제하려고 라돈하고 아스베스토스하고 실리카가 없는 광산만 찾았대요. 비철금속 광산 중에.
그래서 연구에 포함시켜서 설계를 그렇게 해서 아마 그래서 이게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폴리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from non 디젤 소스, 그러니까 디젤 소스가 아닌 데서 폴리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디젤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게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영향이 없었대요. 제가 알기로 이것 통제했다고 설계해서 봤거든요. 그 다음에 큐뮬러티브 레스피레이블 더스트, 그러니까 엘리멘탈 카본 말고 그냥 다른 그냥 먼지들도 영향 없었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죠. 두 번째 테이블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테이블은 이거는 에버리지 레스피러블 엘리멘탈 카본, 그 다음에 아래 두 개는 큐뮬러티브 레스피러블 엘리멘탈 카본이고, 위에는 언레그드, 아래 두 개는 레그드 15년, 레그 15년 기간 적용했을 때, 그 다음에 듀레이션 오브 레스피러블 엘리멘탈 카본 익스포저, 연수로 나눈 거예요. 마지막은 5년에서 10년, 5년 미만, 10년에서 15년, 15년 이상. 보시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만 보시면, 우선 에버리지 REC는 한 번 잰 거잖아요. 익스포저 어세스먼트를 한 번 잰 거 의미 없어요. 다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고, 에버리지는 다 의미 없어요. 여기서도 큐뮬러티브 REC가 언레그드인 경우도 다 의미 없어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퍼 이어. 근데 15년 레그를 적용했더니 드디어 유의하게 나옵니다. 0에서 6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6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퍼 이어를 318이 넘어가면 951까지 2.33배, 951부터 1696까지 3.23배, 1696 이상이면 1.85배예요. 자, 95% 신뢰 구간은 1.19에서 4.55, 1.47에서 7.10, 0.85에서 4.04.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는데 가장 높은 농도에서 오히려 유의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농도로 가면 뭐 이게 헬스워커 서바이벌 이펙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바이올로지컬한 메커니즘 때문인지 몰라도 리스크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서서히 떨어지면서. 듀레이션 오브 레스피러블 엘리멘탈 카본 익스포저는 통계적으로 다 유의하지 않았어요.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는 증가했지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테이블 3는 뭐냐? 광산에는 언더그라운드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상에서만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언더그라운드 잡을 가졌던 사람만 남겼더니 런캐서는 252명하고 471명 컨트롤로 아까 이 376명 런캐서 데스랑 718명의 컨트롤이랑은 다르죠. 확실히 줄어들었죠. 여긴 252명의 런캐서 데스니까. 근데 이렇게 제한하면 더 분명하게 나와요. 경향성이. 무슨 말이냐면 에버리지랑 큐뮬러티브 아까랑 똑같아요. 구성은. 에버리지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게 드디어 하나 나왔어요. 언레그드에서 이 121에서 168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심지어 레그 15년 적용했을 때 162가 넘으면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2.98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습니다. 95% 신뢰 구간 1.19에서 7.51. 큐뮬러티브 REC로 봤을 때는 레그가 없을 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레그 15년을 적용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기 시작하죠. 67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퍼 이어부터 해서 125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2.09배 늘어났죠. 그 다음에 듀레이션 오브 레스피러블 엘리멘탈 카본 익스포저도 드디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15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농도랑 상관없이 1.77배, 95% 신뢰 구간은 1.00에서 3.11배였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확실히 한 번이라도 언더그라운드 잡,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지하로 내려가는 갱도로 잡을 가졌던 사람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확실히 경향성이 더 유의하게 보이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 요 표는 뭐냐면 큐뮬러티브 REC를 15년 레그 적용했을 때 이게 이제 농도예요. 0에서 26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퍼 이어, 26에서 475 이상, 터타일 3분의 1수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요 세로는 뭐냐면 스모킹 스테이터스예요. 논스모커부터 포머 커런트, 그 다음에 하루에 한 갑에서 두 갑 이상,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때때로 핀다, 요 사람들이고, 이렇게 보면은 터타일이 증가함에 따라 오즈 레이시오, 런캐서 데스의 오즈 레이시오가 증가하죠. 1에서 1.48, 3.79. 예, 95% 신뢰 구간도 마지막에서 유의하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 다음에 논스모커에서 포머 커런트, 그 다음에 팩수 증가하면 확실히 증가하죠. 이건 뭐 통계적으로 다 유의해요. 거의 다. 요 대각선으로 가도 유의하죠.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대각선으로 가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이 그림을 보면 요거는 뭐냐면 큐뮬러티브 REC 농도를 X축에 표시한 거고, Y축에 이제 런캐서 데스 오즈 레이시오를 표시한 건데, 큐뮬러티브 REC가 런캐서 데스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노출이, 그다음 5년에서 9년 사이에 노출된 경우 요 정도, 그 다음에 10년에서 19년 사이에 요 정도 노출된 경우 X축 쭉,
그 다음에 노출됐는데 20년이 넘은 사람, 마지막 노출된 게 20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레그 15년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노출 윈도우를 4개로 나눠서 봤을 때 5년은 지금 0에서 4천까지 증가함에 따라서 큐뮬러티브 레스피러블 엘리멘탈 카본이, 이것도 단위는 똑같죠.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퍼 이어. 감소하죠. 오히려 리스크가, 오즈 레이시오가. 요거는 5년하고 5년에서 9년 사이는 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런캐스 리스크에. 아직 런캐스가 일어나기에 폐암이 너무 기간이 적다는 거죠. 10년에서 19년 사이에 노출된 경우엔 드디어 증가하네요. 0에서 쭉 한 1700까지 올라감에 따라서 큐뮬러티브 REC가 1 넘어서 한 1.7까지 가죠. 오즈 레이시오가. 그 다음에 20년이 넘는 전에 노출된 경우, 20년도 넘게, 이런 경우에는 전홍도만 봤을 때 0에서 한 1200까지만 봤을 때는 이 점선이거든요. 증가해요. 리스크가 1 넘어서 2 넘어서 한 2.3까지 증가하죠. 근데 이 마지막 2000에서 3000까지 엄청 농도가 높아지면 다시 떨어지죠. 리스크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피겨 1에서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떨어지잖아요. 2000이 넘고 3000이 넘고 큐뮬러티브 REC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래프예요.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회기식을 그려보면 직선 수평선이 돼버리죠. 이 4개 간에 그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냐? 비호모제네이티 봤을 때 0.001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이 4개는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 이상이 달랐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수평선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뒤로 가서 다 회기를 돌리면, 요거까지 회기를 돌리면 전홍도 구간 확실히 리스크가 증가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표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0에서 20년까지 노출, 아까 이 3개 그림을 합친 거,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그림이 요쪽이죠. 20년 이상도 전에 노출된 경우. 그래서 레그 15년 큐뮬러티브 REC 똑같이 적용했을 때 큐뮬러티브 REC가 0에서 10, 10에서 159, 159에서 731, 731 이상일 때, 오즈 레이시오는 0에서 20년 사이에 전에 노출된 경우에는 이 전홍도를 1로 놨을 때 오즈 레이시오를 점점 증가하죠. 1.05, 1.81, 2.90, 심지어 마지막 건 95% 신뢰 구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트렌드 어널리시스 와일드 테스트를 했을 때 0.004로 통계적으로 유의했어요. 이 경향성이 보였다는 거죠. 20년 이상 노출 기간이 더 전인 거 1.02였고 요거에 1.00에 비해, 그 다음에 1.55, 1.93, 1.75 이렇게 늘어나는데, 아까 보세요. 여기서 늘어나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여기서 늘어났다 마지막에 줄어들죠. 그 다음에 1.93, 이 피크도 2.90에 비해 낮죠. 지금 95% 신뢰 구간은 심지어 다 유의하지 않았어요. 통계적으로. 근데 트렌드 어널리시스는 이 정도면 그래도 트렌드는 있다고 봐줬네요. 0.037이니까 0.05 미만이죠. 어쨌든 간에 아까 나온 거죠. 늘어나다가 줄어들죠. 고농도에서는. 그 다음에 심지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20년도 더 전에 노출된 경우는 이게 올라가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이런 식으로. 피겨 1 어딨죠? 예. 요런 식으로 올라가다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20년 이상만 본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노출 기간 20년 이상도 더 전인 경우는. 그래서 디스커션을 좀 보면, 이 지금까지 살펴본 게 어떤 우리가 디젤 이그조스트에 노출됐을 때 런캐스터 데스 이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연구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좀 알아야 돼요. 이런 노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런캐스터 데스 리스크가. 그래서 요거를 지금 좀 우리가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해서 연구를 해본 거고요. DMS2의 파인딩은 어떤 디젤 익스포저랑 런캐스터 모탈리티 간의 카우절 어소시에이션에 서포트를 더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약은 이미 그룹 1으로 만들어 놨는데 뭐 하여튼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뭐 쭉쭉쭉 보면은 이게 950에서 170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줄어든다는 거죠. 플라토. 아까 여기 그룹 피겨 1에서 봤잖아요. 950에서 1700 넘어가기 시작하면 쭉 떨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디스커션에서 언급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오리지널 스터디에서도 이런 플라토 디클라인 현상이 많이 보였대요. 심지어 다른 아큐페이셔널 칼시노젠 연구에서도 많이들 보였대요. 그럼 이거는 헬시 워커 서바이벌 이펙트 때문 아니냐라고 저자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다 설명할 수 없다고 이걸로. 뭐 그런 이유를 쭉쭉쭉 설명하고 있어요. 뭐 저는 다 읽었는데 이게 한 마디로 딱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예, 그래서 바이올로지컬 익스플레네이션을 여기에 추가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노출된 경우에 어떤 세츄레이션, 메타볼릭 액티메이션, 칼시노제닉 그게 세츄레이션 돼서 어테뉴에이션 되는 거 아니냐 이펙트가. 그다음에 인핸스드 그러니까 디톡시피케이션이 어떤 일정 농도를 넘어가면 몸의 방어 메커니즘이 발동해서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DNA 리페어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어떤 스레시홀드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쭉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실험으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고. 뭐 그런 얘기를 여러 가지 하고 있네요. 이거 뭐 쭉 읽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 좀 언급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 0에서 4년, 5년에서 9년, 10년에서 19년, 20년 이상으로 아까 익스포저 윈도우를 우리가 나눠서 살펴본 게 피겨 2였죠. 아까 봤죠. 요 그림이죠. 아, 이게 되게 의미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20년 이상도 더 전에 노출된 경우는 이제 아까 그렇게 플라토가 나오고 이게 피크가 나오고 플라토로 디클라인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줘. 리스크가 오즈 레이쇼가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오즈 레이쇼 패턴을 보고 아카이케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온이 가장 작은 거를 구한 거죠. 그래가지고 피팅을 한 거죠. 예, 여기 나오네요. 헤빌리 익스포즈 된 경우에 리스크가 줄어들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그쵸. 아, 이거 뭐 이 연구 장점 많죠. 여러 가지 뭐 노출 평가를 이렇게까지 디젤 이그조스트에 대해서 마이너들한테 정확하게 평가해가지고 연구한 연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의미가 있었던 거고. 컨파운딩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봐봐요. To minimize confounding, non-metal mines with low levels of radon, silica, and asbestos were selected for study. 이거 제가 얘기했죠. 이게 라돈하고 실리카하고 성면 영향을 줄이기 위해 그 농도가 아예 작은 비철금속 광산만 논메탈 마인만 그 찾았다고 연구에 포함시켰다고. 컨파운딩 뭐 엄청 보정했죠. 이 연구 좋은 연구예요. 예, 그리고 뭐 제한점도 이제 언급을 해놓는데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언급할 만한 가치는 없고요. 메서드 좀 볼게요. 마지막으로. 메서드도 보시면 이제 쭉쭉 이해가 되시는데 요것도 이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 연구를 ICD-9에 따라서 이 당시에는 ICD 이거 설계할 당시 ICD-9이었나봐요. 지금 11이죠. ICD-10 코드도 많이들 연구에 쓰이고 지금 현재. 예, 그리고 예, 이게 아마 백인이 많아가지고 메조리티가 백인이라서 그것도 한계점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종도 다음에는 더 포함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인터뷰를 텔레폰으로 하고 뭐 정보를 다 얻고 뭐 친척들한테서까지 얻고 접촉이 안 되면 그런 디젤 이그조스 익스포저 어세스먼트를 전문가들 세 분이 했어요. 여기 저자 세 분이. 그래가지고 모탈리티 아웃컴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측정기 달고 측정하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진짜. 그다음에 통계 분석은 뭐 뻔하죠. 컨디셔널 로지스틱 리그레션 사용했겠죠. 예, 사용했던 거 여기 나오네요. 컨디셔널 로지스틱 리그레션. 컨파운딩 팩터 다 보정했다고 나오는 거고, 아까 트렌드 어널리시스는 와일드 테스트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요 모델링 한 거, 뭐 그런 모형들 쭉 설명해 놓는 거고, 아까 큐뮬러티브랑 에버리지 알리스, 레스피러블 엘리멘탈 카본으로 나눠서 봤다는 거,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예.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409명의 런캔서 케이스랑 796명의 컨트롤이 뭐 인터뷰 됐다. 뭐 중간에 뭐 낙오되고 해서 뭐 마지막에 376명의 케이스랑 718명의 컨트롤이 포함되었다. 뭐 파이널 어널리시스로 뭐 그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연구의 특징은 또 사스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에피큐어라는 프로그램을 좀 사용했대요. 그래서 요거가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막 정교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도 이게 좋은 저널에 퍼블리시 되는 거 보면 이 그림을 뭐 알 같은 걸로 그렸으면 훨씬 잘 그렸을 것 같아요. 더 깔끔하게, 더 정확하게.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그냥 생각이 나서. 예, 그래서 이번 연구는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끝낼게요. 굉장히 그
그 디젤 이그조스트에 노출됐을 때 런캐스터 데스가 어떤 식으로 양상이 벌어지는지를 굉장히 자세히 묘사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라토가 일어난다는 거. 뭐 그 다음에 아까 익스포저 윈도우에 따라서 플라토가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거. 저농도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데 고농도 구간에서는 떨어진다는 거.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세한 수치들도 다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예, 오늘은 이 논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촬영도 할게요.